이 철학이라는 걸 탐구하는 거는 내 가치를, 그 철학을 탐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보다 위에 두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발달한 학문이다. 인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학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하는 버티버, 현자가 되는 길 현길입니다. 한 번은 하고 넘어갔어야 됐다 라고 생각한 제가 철학을 하게 된 이유, 나는 그러면 철학에 왜 관심을 가졌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요는 주변 세간의 평가예요. 자, 철학이란 무엇으로 정의를 하는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신조 따위를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기도 비슷해요. 인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간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학문이다.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그럼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인간을,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무슨 얘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풀이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철학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을 했냐?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동물, 식물이랑 비교해서 나은 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가치가 있는가?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려고 철학을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거는 결국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집단을, 아니면은 이 인류를 다른 타 존재들보다, 타 존재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발달한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동물은 일단 지구상에는 인간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과거에 이 신분제가 명확할 때, 그때는 그 일하는 노동계층과 귀족계층이 나눠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간에 대한 탐구 누가 합니까? 귀족이 했죠. 그리고 귀족들은 이런 교육들을 나누지 않으면서 노예 계급이랑 이 교육적인 그런 생각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차별점을 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 철학이라는 걸 탐구하는 거는 내 가치를, 그 철학을 탐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보다 위에 두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발달한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모여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높게 만들어준다. 결국 목적은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학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철학에 대해서 10년 이상 고민을 하면서 내린 답이에요.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좀 다른 의견 있으면은 디스코드방 채팅 카페에도 올려보시면은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제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은 무엇이 나에게 철학을 하게 만들었는가?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철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가? 솔직히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제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보고 이 철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조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점점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이 철학을 하면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이 직업을 왜 얻으려고 했는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못 내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더 내가 그 철학적인 영역에서 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걸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오래된 기억이고 오랫동안 지속된 일이라서 제 감에 전적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온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상위 시야를 얻는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시야,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 더 고등한 상태가 되면은 마음의 평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은 그 해를 끼치는 행동을 왜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 사람이랑 이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따져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러면서 따지면은 그 하나 둘 단서가 튀어나와요. 그 단서들을 조립하면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윤곽이 잡혀요. 그 윤곽이 잡히면은 상대에게 화를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요. 확신이. 이게 분쟁이 한쪽이 잘못을 하더라도 분쟁이 안 꺼지는 이유를 보면은 서로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또 그 행동이 상대편에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얘가 왜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할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 점에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안 하는지, 동의를 못 하겠으면은 왜 못 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를 설득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설득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은 설득할 가치도 없는 인간인지, 그렇게 판단이 쭉쭉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결국에는 얘를 설득을 시키던가 아니면은 포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리던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상처를 받는 게 애매하게 그 사람에게 신경을 써서 그래요. 신경을 쓰는데 이 적대적인 그 상황을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상처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상대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야를 얻는 과정을 겪었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제 안에서 명확해지거든요. 결국에는 나랑 분쟁이 생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줄여주는 게 철학적인 시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 공부가 별게 아닙니다. 뭐 과거에 철학자들이 어떤 말을 남겼는가, 어떤 명언을 남겼는가 이걸 공부하는 게 철학이 아니라요. 내가 왜 살아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답은 내리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인생은 부질없고 삶은 고통이고 어차피 죽어봤자 뭐 별거 없다. 내가 죽고 나면 뭐 다 끝인데 나는 그 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자살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가치가 없는 게 돼버리죠. 결국에는 스스로의 인생이 가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 말고는 아무도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답을 내리고 나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다. 나는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는 거를 스스로 되뇌이고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사색을 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데 그거를 저는 조금 일찍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은 철학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자아실현을 못 얻으면은 불행한 사람이 되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런 철학적인 생각은 보조제다. 행복하게 사는데 깨달음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막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식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내 마음에 또 쏙 맞게 커주고 그런 식으로 후회 없는 인생 살다가 가는데 이 철학적인 생각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생이 물 흐르듯이 모든 게 딱딱 맞는 그런 행복한 삶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삶에서 이 현재 삶이 행복한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도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나를 행복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불행한 상황이라면은 이 철학적인 깨달음은 당신에게 행복을 줄 거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탄탄대로가 펼쳐지면서 그냥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몸이 돼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나는 왜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는가?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잖아요. 그렇게 고찰을 시작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 않고는 행복하기가 힘듭니다. 그 생각이 나에게 철학을 하게 만들었다. 남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필요한 사람만 갖다 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거에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고 현생이 더 중요하고 지금 당장 그 시간에 쉬는 게 더 소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권하고 싶진 않다. 그리고 특히 이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악영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평소에 삶의 만족을 느끼고 삶의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추천해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인생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추천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줄지언정 지갑은 풍성하게 해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갑이 풍성하면은 그 마음까지도 행복해지는 사람은 이 철학 공부할 시간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하면은 이런 철학적인 생각이라도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철학을 주입하는 게 과연 득이 될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